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개미가 꼬이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식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개인의 매도량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비트코인은 28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 쭉 하락하면서 360만원까지 떨어졌었죠.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 부근까지 오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했었죠. 또한 최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니 다들 나라 망한다면서 주식 부동산 팔고 난리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 모두들 수익 많이 보셨나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수년간 거시경제 분석 및 주식 투자를 통해 이런 것들은 거의 통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 저는 개미와 반대로만 하면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고점에서 달러를 매수할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손실은 보지 않았겠죠. 투자할 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꼬이는 곳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두 번째 원칙은 확률적으로 경제에 대해 비관론자보다 낙관론자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GDP만 봐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였고 한국의 GDP 역시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 역시 97년 말 IMF 사태 이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비관론자가 승리했던 적은 경제 위기가 왔던 잠시뿐이었고 대부분 낙관론자가 승리해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한국 경제가 망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두세 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두 번째, 한국 경제 이대로 망하는가?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네 번째, 최근 나타나는 버블 장세의 징조. 다섯째,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영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난 영상들을 모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나하나에 저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여러분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죠. 이 점은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수출품은 중국에 수출된 이후 완제품 형태로 재가공되어 미국에 수출이 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둘 중 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결국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중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4억이라는 인구를 기반으로 내수 및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켜왔고 최근 들어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죠. 경제 지표로 살펴볼까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제조업 PMI를 보겠습니다. 제조업 PMI란 각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생산, 수주 전량 및 재고 등 현재 경기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들을 종합하여 측정된 수치입니다. 보통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 확장, 50 이하면 제조업 수축을 의미하고 이는 경기 예측과 방향성에 중요한 수치로 사용됩니다. 제조업 PMI 지수는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50 부근에서 유지 중입니다. 이 수치가 50 이하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때 약간의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무역전쟁 압박에 못 이겨 제조업보다는 내수와 서비스업으로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PMI는 상대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54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인프라 투자, 증치세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데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및 한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계속 하락 중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즉,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저성장 기조에 확실하게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크게 위험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조업 PMI를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 이하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발 경기 침체는 있었지만 큰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는 이러한 경제지표 하나로만은 경제 위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격가지가 지속적으로 썩으면 타격이 클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격가지가 썩기 전에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경제 위기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거덜나거나 은행이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으면 국가 및 은행의 파산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나라 국가과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 혹은 얼마나 부실한지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국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튼튼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거의 한국의 10배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중이죠. 외환보유고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의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은행은 한국과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 은행들의 자산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금은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 은행이 망하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은 보통 부실 채권 때문에 망합니다. 부실 채권이라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기업의 경영난 혹은 부도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면 은행에 타격이 있겠죠. 이런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부실 채권이고, 이런 게 누적되면 은행의 파산 및 경제 위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국 은행 전체의 부실 채권 금액은 10조 위안 수준이고, 이는 전체 대출금의 2%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중국발 경제 위기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중국 은행은 대부분 국영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은행이 망하게 놔두지 않겠죠. 게다가 정부에서 최근 경기 부양책을 실시 중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부실 채권의 상승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업을 회생시키면서 부실 채권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사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해외 펀드가 중국의 부실 채권을 매입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경기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추후 경기가 회복되면 이를 비싸게 팔아치우려는 의도죠. 만약 부실 채권에 관여된 회사들이 망하면 이들 펀드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죠.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이유 있는 매집이라 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 중국이 망하라고 기도하는데요. 만약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면 한국 경제는 출렁이는 게 아니라 바로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는 이대로 망하는가? 요즘 나라가 어렵다고 하죠.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 경제는 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격가지들이 썩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에 지속적인 손상이 있으면 금융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 무역수지는 견고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물 경제가 어려워도 금융위기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럽의 부동산과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유럽은 대부분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찾아올 버블 장세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라 망하라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하여 살짝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 중입니다. 무역수지는 최근 감소하는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흑자를 유지 중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무역수지 적자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경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2012년 경우를 보면 일시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경제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어수선한데 만약 대통령께서 훌륭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찬양하고 주식 부동산 엄청 사고 미중 무역 전쟁만 끝나면 이제 우리 삶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만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대응을 잘하고 있나요?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손까치 가면 안 되지만 우리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 라고 했었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심지어 달러까지 사면서 이민 갈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싸게 팔아줘야 저와 구독자님들이 적당한 가격에 주워 담기도 하겠죠.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줘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의 시기가 6개월 정도는 더 지속됐으면 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의 구독자님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재테크 스터디를 하면서 투자 상품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산 매입과 공부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약달러 정책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 상승과 주가 상승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이는 분명히 향후 버블 장세의 초석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다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6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만 단번에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한 방에 타결될 거였으면 진작 합의했겠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의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는 영상 초반에 체크해드렸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간단하게 볼까요?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가 중요합니다. 즉 소매 판매 증가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가는 제조업 관련 회사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업 PMI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2015년 하반기 이후로 쭉 상승하던 소매 판매 증가율과 제조업 PMI가 2018년 이후로 계속 하락 중이죠. 분명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까지 추가 관세 좀 그만 부과하라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막무가내로 중국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전망에 대해 저는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거라 봅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분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과실을 따먹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 중국이 분열되면 한국이 무슨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이 망하면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겠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과 일본의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다 해먹겠죠. 중국의 분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분열의 과정에서 세계 경제 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거라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양국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결될 거라 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늦으면 트럼프 임기 내내 타결이 안 되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와 연결지어서 2부 영상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글로벌 버블 장세의 징조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봐요.